네, 안녕하십니까. 빌라를 연구하는 사람들 대표 이충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싸게 사는 방법,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더 깊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보다 조금 더 깊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커다랗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싸게 산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구조, 흐름, 구조, 흐름에 따른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싸게 산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이제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파시는 분의, 건축주에 파시는 분, 사시는 분, 그러니까 파는 분은 건축주고 사는 분은 매수자고, 그러면 둘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본인이, 여러분들께서 파는 사람 입장에 한번 대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제품을 제 가격을 받고 싶은 게 파시는 분의 입장이에요. 또한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파시는 분의 입장이겠죠. 거꾸로 건축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시는 분 입장에서 본인이 받으려는 금액에 사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절대 이렇게 안 산대요. 거꾸로 또 생각해야 돼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진짜 사는 사람이야.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가격을 지불하고 이 집을 살까? 라는 거를 또 질문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시는 분 입장은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싸게 산다.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주 좋게 제품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더 싸게 그냥 진짜 헐값으로 살 수 있는 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건축주 입장에 대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제품들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그럼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잘못됐거나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겠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던지 심각한 결함이 있던지. 그러면 결국은 심리적으로 파시는 분 입장이나 사는 분 입장에서 이 접점을 찾는 건데, 결국은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는 없는구나 라는 것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집과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나 금액이나 맞는 최적의 상태의 집을 지금 나온 것보다, 시세를 정확히 알고 나온 것보다 조금 더 싸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겠구나 라는 거죠. 거꾸로 가격만 많이 싸게 낮추고, 예를 들어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가격을 깎았다고 해서 내가 그 집을 선택하겠느냐,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부분인 거죠. 내가 원하는 집, 좋은 집이라는 전제하에 싸게 사는 걸 원하는 거지, 좋지도 않은 거에 많이 할인됐다고 사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파시는 분 입장과 사시는 분 입장의 이 접점이 시장의 가격에 형성된 부분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건축주도 물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잘 만들어도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반응과 형성된 금액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꾸로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이렇게 좋은 집인데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돌아다녀 보면 내가 예상을 했던 심리적인 가격보다 엄청나게 싼 광고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집 싸게 산 거 찾았어 라고 나올 수가 있는 잘못된, 아니면 그 광고를 통해서
인식을 갖게 되는 부분이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그런 거에 허위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뭐 내가 원하고 뭐 엄청난 집들을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심리적으로 하루 이틀 되게 고민도 하고 고생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싸게 산다는 의미 중에 하나의 심리적인 부분, 파시는 분 입장, 사시는 분 입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싸게 산다는 것에 그러면 핵심 뭐냐? 특히 연세가 많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깎으려고만 그래요.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마음에 들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현장에서 이분이 하도 깎고 다녔는데 그 금액을, 깎은 금액을 해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깎았다는, 남들보다 많이 깎았다는 그 심리적 만족 때문에 그 집을 선택한 예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이게 이 기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집 자체도 더 좋아 보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처음에 얘기했던 집하고는 완전 좀 다른데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게 좋은 판단이고 좋은 결정이냐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과 좋은 기준이 서로가 좀 다릅니다. 그 기준의 집을 선택하고 나서 그거를 조금 남들보다 뭐 50만 원, 100만 원 아니면 그 이상이라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진짜 싸게 사는 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한 싸게 사는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그거 말고도 결국적으로는 뭐냐면 주택을 구입하고 입주택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싸게 하자는 거죠. 비용을. 그것이 하나는 융자에 대한 금리나 뭐 납입 방법이나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실제적으로 금리가 1%가 차이가 나면 1억이면 얼마일까요? 연간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이게 10년이 되면 1000만 원입니다. 자, 분양가를 1000만 원 싸게 사는 것과 금리를 1% 싸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얼핏 보면 비슷한데 금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싸게 산다는 부분은 꼭 분양가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나 아니면 등기 치면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 뭐 이사라든지 이런 비용들도 싸게 조금씩 저렴하게 만드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집을 얻어서 조금 가격을 할인했으면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격을 많이 깎았던 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은 자사의 금리를 비교해 보니까 납입 방법이나 금리에 따라서, 금융권에 따라서 뭐 적게는 0.23%에서 많게는 뭐 1%까지 차이 날 수 있는 집이 있다. 그래서 싸게 산다는 거는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한 시점에 대한 싸게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거주하면서 5년, 10년 동안의 기간을 보면서 싸게 살 수 있다. 비용이 적게 된다. 거꾸로. 그것도 싸게 사는 겁니다. 또 하나, 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패시브 주택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어서 뭐 난방 비용이 절약된다는 부분, 아니면 뭐 전기, 뭐 기타 등등을 세이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향에 따라서 뭐 집이 뭐 기본적인 온도가 좀 높게 향이 잘 들어서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난방 비용이 절약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싸게 산다는 거는 있는 금액을 싸게 사는 것도 있지만 비용을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줄이는 부분도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인 거죠. 세 번째가 그 얘기입니다. 분양가 위에 싸게 살 수 있는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한 시점만 보지 말고 그냥 내가 매매하는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5년, 10년 동안 살았을 때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출퇴근 거리라든지 내가 마을버스 한 번 더 탈 수 있고 더 안 탈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마을버스 하나 타는 게 예를 들어 1,200원이라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 타게 되니까 2,400원. 이게 한 달에 20일 일하게 되면 얼마죠? 거의 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금액인데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고요. 100만 원 넘어가고 이게 10년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 부분이 결국은 싸게 사는 거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게 산다는 게 내가 단순하게 분양 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점검을 하고 또 다른 인식을 좀 가져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 시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점에서 저렴하게 이용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싸게 살 수 있는 구조나 흐름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흐름에 따른 싸게 살 수 있는 부분, 이거죠. 예를 들어 건축주가 자금이 딸리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싸게 내놓는 매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형성된 시세보다 실제로 싸게 사는 매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싸게 나오는 매물을 찾는 것도 싸게 사는 겁니다. 관점에 있어서. 자, 대물이라는 거는 원래 정확한 개념은 건축주가 이 협력업체, 이 납입하는, 예를 들어 샤시면 샤시하는 납입하는 업체에 예를 들어 그 비용을 뭐 1억, 2억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집으로 주는 경우에요. 그럼 집으로 주면 이 사람한테는 원가 개념으로 집으로 주기 때문에 대물 받은 사람은 그거를 분양가보다 좀 싸게 뭐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원천적인 의미인데요. 이게 좀 퇴색이 돼서 건축주가 좀 싸게 한두 세대 자금 때문에 급하게 빼야 된다라고 하면 대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물이라는 개념으로 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한두 세대 내가 자금이 필요해서 뭐 특가라는 개념이 있어서 분양을 합니다. 이거 한두 세대는 지금 특가로 저기 뭐야 다른 세대보다 1,000만 원 이상 싸게 뭐 팝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물이나 특가,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타임 세일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자금이 부족해서가 거의 대부분의 이유인데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실제적인 그 분양가보다 뭐 적게는 500에서 1000, 뭐 많게는 뭐 2000까지도 한두 세대 이렇게 쉽게 뭐 저희 속된 말로 날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쳐버릴 수 있어요. 그런 매물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을 보시고 하다 보면 그런 게 한두 개씩 눈에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내가 굳이 깎지 않아도 그렇게 싸게 나온 매물을 찾으시면 돼요. 그건 찾는 기술이 좀 필요한 거고, 그러려고 그러면 많은 분들과 통해서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빌라 파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집을 많이 보다 보고 어떤 시점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시점이 구조적인 시간의 흐름상에는 또 연말에 보면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좀 퇴색이 되긴 했는데 건축주가 이 세금의 흐름 때문에 올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뭐 자세하게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세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뭐 8세대인데 다 팔고 한두 세대 남았는데 올해 만약에 다 판매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면 세금이 뭐 1, 2천만 원 더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올해 마무리 짓고자 하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11월부터 그런 어떤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특가 매물처럼 대물이나 매물처럼 대물이나 특가처럼 이렇게 시기에 상관없이 나올 수 있는 반면에 또 시기적으로 11월 달 정도 들어가면 그렇게 뭐 세금 때문에 한두 세대 터는 매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자녀 세대인데 자녀 세대는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본인이 한 20세대 있어요. 그래서 20세대 다 팔고 나서 한 두세 개 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전에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수익을 어느 정도 만족을 했다고 하면 특가 자녀 세대에 남은 것들은 저렴하게 던집니다. 게다가 자녀 세대에 남은 거의 특징이 좋은 동가 좋은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이거를 수익을 확정시키고 하는 심리가 건축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가격을 많이 할인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할인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세대 공략할 때는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금액을 좀 할인해 주세요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구조적으로. 그래서 구조적으로 원래 싸게 나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할 때. 근데 요거는 또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기준층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고 2층이나 5층이나 예를 들어 조금 빠진 지역이나 방향이나 그런 거 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금액이 다른 것보다 좀 많이 좀 저렴하다라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추가적인 또 할인도 요청해서 또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한 세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해서 더 해주세요 라고 해도 그래요. 이건 뭐 그냥 본전만 받고 건축집에 본전만 해서 정리할게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조적인 심리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싸게 사는 어떤 방법, 비법에 대한 한편으로는 심층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에서 깊게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신축 빌라를 구매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이나 전세 매물 아니면 월세 매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지 이렇게 팔면은 되게 좋다라는 게 제가 그 글을 쓴 지가 한 5, 6년 정도 전에 됐거든요. 뭐 전세 빨리 빼는 비법이라는 글인데 그걸 빼고 많은 분들이 도움 받았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 아니면 전세 아니면 월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팔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